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 문제 출제해 주시죠. 네, 이제는 앞으로 남아있는 시장 일정 안에서 어떤 포인트들 짚어보면 좋을까 많은 분들 주목하고 계신데요. 3번 문제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지 함께 넘겨주시죠. 네, 한미 정상회담 경제 사절단 중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되는 그룹 그리고 종목을 고르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25일 월요일이죠. 한미 정상회담 진행이 될 텐데요. 이곳에 국내 재계 총수들이 경제 사절단으로 함께 합류를 합니다. 오늘 그 기업 총수들의 명단이 공개가 됐는데 14명의 명단들이 쭈르르 공개가 됐습니다. 나란히 모두 정리가 되어 있네요. 이 기업들이 미국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논의할까 많은 분들 궁금하실 텐데요. 기업별로 간단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오른쪽에 이재용 회장이 나와 있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이제 미국 내에서 반도체 공급 강화를 논의한다고 하고요. 현재 추가적으로 공장 투자 문제도 함께 논의한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도 특별히 현재 테슬라에 납품을 하기로 한 이 반도체 칩을 만들기로 한 공장이죠. 테일러 공장 증설 계획을 밝힌다고 합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는 그 옆에 박지원 회장, 두산 에너빌리티가 함께 나와 있습니다. 현재 뉴스케일 파워와 함께 SMR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원전 그리고 SMR 관련된 논의가 있지 않을까 추측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HD 현대와 함께 하나그룹은 마스카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이 로드맵을 함께 제시할 내용이고요. 이어서 한화그룹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관세 협상을 할 때 보잉기를 사라라는 등의 이야기들이 참 많았는데 이번에도 항공기 구매 등에 대한 협력 논의 이어질 걸로 만나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CJ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래 이재현 회장의 경우에는 대외에 대한 그런 활동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내수 침체가 계속되면서 CJ 그 식품 쪽으로도 우려가 참 많다고 하는데 공급만 계속 늘리고 있는 만큼 미국에서 새로운 돌파구 찾을 수 있을지 많은 분들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기업들이 나와 있는데요. 과연 이 안에서 앞으로 기대감이 큰 그룹은 어디일까요? 종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세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자, 이제 주말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의 해외 외교 일정이 시작이 됩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어서 다음 주 초에는 한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질 텐데 여기에 경제 사절단이 함께 합니다. 여러 그룹의 총수들이 함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과연 이 안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갈 것이냐, 그리고 특히나 미국과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 것이냐, 이 부분에 상당히 주목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두 분께 이 경제사절단 그룹들 중에서 어느 쪽에 더 눈길이 가느냐 이렇게 여쭤봤는데요. 자, 먼저 테이버 전문가가 보드를 보면 뭔가 전기, 그리고 배, 중장비 이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고 아래 HD 현대라고 쓰여 있고요. 우리 이지은 대표께서는 꽁꽁 숨기셨는데 결국은 두산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산이네요? 두산 아니고 두산 아니고 두산. 오늘은 잘 적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옆에 그림도 하나 뭐가 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인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테이버 전문가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고요. 저희 앞서서 자막으로도 나갔습니다만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들은 다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우리 투자는 항상 신중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판단을 하시길 바란다는 요 자막까지 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버 전문가님, HD 현대요. 일단은 앞서서도 변압기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출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룹사에 있어가지고 선택과 집중이 제일 잘 돼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보시면은 HD현대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HD현대 주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조선이고요. 그 다음에는 변압기 쪽이고요. 또 한쪽은 건설기계 쪽이고 태양광과 이게 오일뱅크가 있긴 하지만 그쪽은 조금 매출이나 이익 측면에서 좀 떨어지는 곳이니까 주력이 되는 그런 산업들을 놓고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우리가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인프라 공사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점에서는 기대값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조선은 마스가라고 하는 엄청난 프로젝트 얘기도 나오는데 거기에 핵심이 되는 게 결국 HD현대그룹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 대목이고 이거는 미국 관련된 이야기로 크게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변압기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전력 인프라에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인데 이런 것들 자체가 HD현대의 현재 방향성과 시대의 흐름이 잘 맞다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HD현대그룹이 한미 정상회담이든 아니든 간에 앞으로도 기대해 볼 만한 그룹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깔끔한 정리를 해주셨고 이 대표님은 두산을 적어주셨는데요. 역시나 원전 쪽 이슈입니까?
네, 아무래도 원전 관련돼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랑 BHI가 최근에 굉장히 조정이 있었다가 지금 오히려 미국 쪽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봤을 때는 아마 원전 관련된 이야기가 가장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엔비디아 CEO 젠슨항 CEO도 이야기했던 부분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원전 10기에 대한 건설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을 한 만큼 이와 관련돼서 원전에 대한 협력 이야기가 가장 집중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웨스팅하우스와의 이런 수익 분배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로열티 수익에 대한 부분, 원천 기술에 대한 이런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담이다라는 평가가 며칠 전에 나오면서 굉장히 좀 주가 급락을 면치 못했던 모습도 있지만 이거는 의견이 아직까지 좀 분분하긴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이 지금 바라카 원전 때보다도 오히려 지불하는 이 사용료가 좀 더 낮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물론 안 주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까지는 아닐 수 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협력을 통해서 오히려 시장 확장을 할 수 있다라는 쪽에 시장은 아마 한미 협상 이후에 초점이 더 맞춰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원전주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제 원전주 다 괜찮을 거예요라는 부분보다는 정말 핵심적인 몇 종목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지금 BHI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가 워낙 깡패인 회사이고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그리고 한전 기술, 한전 KPS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압축하셔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로 나온 건 두산과 그리고 원전 얘기가 나왔고요. 워낙 이 경제사절단 규모도 있고 우리가 다 아는 네로라 하는 그런 그룹 총수들이 함께 하다 보니까 이 두 얘기로만 끝내면 조금 아쉽지 않을까 싶어서 반도체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조금 우리가 더 주목해 볼 부분 없는지 두 분께 하나씩 막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테이버 전문가님 혹시 또 눈여겨보는 그룹 움직임이 있습니까? 일단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EU와 미국에서 협상이 나왔을 때 그 부분에서 이 자동차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메인 타겟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미국과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관세를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 특히 우리나라는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경쟁 국가와 관세율 1, 2%로 결국엔 우리나라의 수출, 우리나라의 이익 자체가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하나의 협상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우리나라가 과연 이제 자동차 관세가 일본이 12.5% 얘기가 나왔다가 또 15% 얘기가 나왔다가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명확한 숫자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리고 지금 유럽도 15%라고 이렇게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좀 잡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는 추가적으로 지금 이거는 좀 논의 이야기긴 한데 오늘 외신에서 나왔던 소식 중에서 TSMC도 삼성전자와 같이 어찌 보면은 지분 투자에 대한 제안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TSMC는 안 받겠다. 예. 우리는 미국의 지분 투자 안 받아도 된다라는 약간 강짜를 부렸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과연 미국에 있는 팹에 있어가지고 보조금 대신 어찌 보면 지분을 달라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게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지도 이게 삼성전자의 주가 방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정도는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예.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현금 많다. 보조금 안 받아도 된다. 임기 몇 년이냐 이렇게 되묻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고 임기 몇 년이냐는 상당히 위험한 발언 같습니다. 예, 보조금을 다시 언제든 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건 모르는 거니까 그런 아마 뉘앙스로 지금 입장을 취하는 것 같고 우리 삼성전자가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부분도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었고요. 우리 반도체나 이제 품목별 관세에 남아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거 불확실성이 좀 가려질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이제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도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의약품 관련된 관세도 지금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이번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일라이 릴리 쪽에 공장을 인수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왔었던 상황이고 아마 셀트리온 쪽 의약품 관세 이번에 EU 쪽에서 15% 관세가 매겨지면서 의약품 관련돼서도 우리나라도 최애국의 대우를 해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만큼 그만큼 좀 의약품 쪽에서도 저는 괜찮은 이슈가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눈도장을 찍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 관련돼서는 아마 이재용 회장이 이번에 좀 추가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팹이 아니라 최첨단 패키징 쪽으로의 이런 투자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파운드리 관련된 종목군들의 시세가 굉장히 좋았었죠.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 근데 상승세가 나오다가 반도체 200%, 300% 관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주가가 주춤해진 모습도 있었는데 결국 200~300% 관세 이야기하는데 가장 처음에 했던 이야기는
그 공장에 대해서 투자적인 투자를 하거나 그러면 우린 처음 시작은 낮은 관세로 시작을 할 것이다. 근데 어떻게 스탠스를 취하는 데 있어서 최대 200~300%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에 좀 트럼프가 원하는 정답이 들어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추가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마 반도체 기업들은 다시 한번 좀 소부장 기업들까지도 삼성전자랑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